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스탁 진행의 나유진입니다.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반전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요. 먼저 간밤 6월의 CPI가 발표가 됐죠. 3.5%로 나오면서 무려 6년 만에 최대의 하락폭이라고 합니다. 이런 예상보다 낮은 CPI가 나오면서 또 시장이 다행한 안도의 한숨을 내셨는데요. 또 여기에 더해서 SK하이닉스 ADR이 무려 27%나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본주와의 괴리율이 50% 넘는 상황이었는데 외국인도 이런 괴리율을 느꼈는지 오늘 SK하이닉스 본주를 또 열심히 담는 양상을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반등이 정말 믿어도 되는 반등장인지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태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보면 또 네.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네네. 사실 ADR 제가 말씀드렸지만 SK하이닉스 ADR이 무려 27%나 상승을 했거든요. 네. 사실 ADR 상장하고 나서 SK하이닉스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번 ADR 상장이 좀 같이 본주랑 따라가는 흐름이라고 봐도 될까요? 저는 사실상 현재 하이닉스를 이미 구매했던 사람들은요, ADR이 새로 상장됐다 하더라도 여기 좀 강한 매수가 들어오긴 힘들어요. 설령 강한 매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미 ADR이 상장되기 전에 외국인들은 다 이미 현재 국장에 상장되어 있는 하이닉스 대부분 매수를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국장의 ADR 그리고 국장의 하이닉스, 미장의 ADR 철저하게 분리시켜 놓고 봐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SK하이닉스가 지금 화면을 보신 것처럼 본격적으로 빨간 색깔 추세 저항을 오늘 돌파에 성공했거든요. 자, 하지만 지금 보시면 오늘 종가 기준을 봤을 때 오늘 터진 거래량이 어제 터진 거래량의 막 50% 거래량을 넘었다고요. 즉 어제 터진 거래량의 오늘 종가 기준 거래량이 절반을 겨우 넘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현재 SK하이닉스의 이 주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이 어제보다 덜 나왔다는 건 아직까지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하이닉스가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건 우리가 상승했다라고 말하지 않죠. 반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상승과 반등 비슷한 의미예요.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한 개념을 따지자면은 지금 하이닉스는 상승보다는 반등에 가까워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쭉쭉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라 그동안 주가가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많이 떨어져서 기술적인 반등,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살짝 올라갔다라고 이해하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SK하이닉스가 또 삼성전자가 오늘 반등이 나와주는데 단기적으로 이 반등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 자, 현재 코스피 일봉상의 추세를 잘 보시면 올해 찍었던 이때의 고점 그리고 이때 저점 빨간 색깔 추세를 이어보면은 여전히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여진이 남아 있습니다. 자, 다만 이때 빨간 색깔 저항을 맞게 되면요 지수는 꺾일 수 있다고요.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저항을 뚫지 못하고 꺾인다면은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도 떨어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급하게 매수할 필요 없다.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께 하이닉스 100만 원일 때 1차 매수, 150만 원일 때 2차 시그널 나왔다 말씀드렸고 300만 원 찍기 전날에 여러분들께 290만 원대에서 지금 오히려 매도 시그널이다 말씀드렸죠. 그때 이후로 하이닉스 마이너스 40%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럼 지금 이미 추세 자체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지금 서둘러 추가 매수하시는 것보다 나중에 시그널 나올 때 혹은 쌍바닥 찍고 M파동 나올 때 그때 추가 공략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현재 코스피 지수 자체는 여전히 추세만 보자면 추세 자체가 하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여전히 반도체, 투톱, 삼전, 하이닉스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반등 이후에 눌림, 또 반등 나왔다가 눌림, 소위 말하는 휩소 장세,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 혹은 이슈 모멘텀 있는 개별주, 테마 이쪽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최근에 우리가 공략했던 테마 관련해서 메가프로젝트 관련주 광주 신세계 같이 공략했었죠. 자, 해당 종목 이때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 공개 드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상한가 갔습니다. 오늘 광주 신세계도 슬슬 단기 방향성이 잡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특정 종목 안에서 가격 전략만 잘 잡고 공략하더라도 앞으로 시장에서 뭐 사야 되지? 뭐가 더 올라가지? 다음 주, 다음 달에 뭐가 올라가지? 이런 고민 할 필요가 없다고요. 지금 주도주는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고 주도주가 무너졌다면 이 돈들은 결국 다른 섹터, 업종으로 분산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사신다고 해도 제가 안 말려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런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차선이고 최선의 종목이 있는데 왜 굳이 차선의 종목을 매매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돈 많고 시간 많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세요. 자, 다만 그동안 시장이 빠르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동안 기존에 매매하셨던 분들은 계좌 자체가 크게 손실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러면 그 손실 보고 있는 계좌를 우리가 빠르게 복구하고 원금 그 이상 조금 더 계좌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빠르게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차선의 종목보다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의 계좌, 포트폴리오가 결정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요. 자, SK 이터닉스 해당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나서 오늘 해당 종목 장중에 1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해당 종목은 이미 과거에 외국인과 기관의 폭발적인 매집이 포착이 되었고 해당 종목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어요. 시장에서는요 올라가는 종목들은요 이미 시장에서 점 찍어뒀다고요. 올라가는 종목, 급등하는 종목, 난 이거 사고 싶은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섹터, 종목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은요 여러분들이 정한 게 아닙니다. 시장이 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시장에서 정하는 패턴, 시그널, 매집 흔적, 추세 단계별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 시장 안에서 이 반도체 고점대에 마이너스 40% 빠져 있어요. 그럼 앞으로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 시장 안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시장이 2%, 3% 올라갈 때 내 종목은 10%, 15%, 20% 혹은 상한가 그 이상 올라갈 수 있을지 시장 대비 강한 종목 주도주 무너졌다면 그 다음 주도주는 뭐가 나올 수 있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요. 지금 시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증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이제 반도체 투톱이 시장을 주도했다면 이제 하반기에는 메가프로젝트 관련주가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요. 대표적으로 수혜주 뭐 있어요? 건설, 반도체 소부장.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은 지금 이미 코스피 반도체 투톱은 부진하죠. 반대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미 이틀 전, 3일 전부터 기관, 외국인의 폭발적인 시그널이 포착이 됐다고요. 그때 이후로 현재 일부 종목군들은요. 이미 신고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소부장들은요. 그리고 전력기기, 에너지, 신재생, 원전 같이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반도체 투톱에 쏠려있던 자금들이 분산되면서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로 자금이 흩어지고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도 어떤 종목군들은 당일에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종목은 반도체가 반등에 그칠 때 다른 종목군들은 크게 반등이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으로 이어진 종목이 나오기도 한다고요. 우린 그 안에서 반등보다 대세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해야겠죠. 자, 그럼 이제 그동안 시장이 많이 빠졌고 반도체 투톱이 이제 반등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제 현재 시점에서 아직까지 반등 나오지도 않았고 아직 상승 나오지도 않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증시 반등이 나올 때 본격적으로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섹터 종목군들 어디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섹터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겁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가 이 시장에 맞춰서 어떤 매매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잠시 그 방법 저랑 같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SK하이닉스 차트 짚어주셨죠. 사실 거래량을 보면 어제 거래량의 절반에 못 미치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윗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런 반등을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지금 섣불리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시그널 나올 때 매수를 해보셔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차트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박스권 장세가 계속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에 이런 시장, 이 박스권 장세에서는 튀어오를 종목들로 또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광주 신세계 타점 잡아주시고 무려 하루 만에 상한가 갔고요. 또 SK 이터닉스 오늘도 흐름 좋았죠. 장중에 12%까지 슈팅이 나왔는데 저희 또 미리미리 가져가신 분들 또 수익 가져가셨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하락장이든 오늘 같은 상승장이든 결국에 올라갈 종목은 이 시그널대로 매매하면 된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이런 시그널을 포착해내는 저희 시그널 단타 검색기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사실 그동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해서 좀 반도체 쏠림이 너무 심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 반도체 쏠림이 그렇다면 조금은 완화될 수 있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대책을 할 거면은 올리기 전에 써야죠. 부작용 이런 맞아요. 거 생각 못했습니까? 음.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1200에서 800을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30% 기록했어요. 지수가 마이너스 30% 빠졌으면요. 다른 종목군들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50%를 기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미 다 무너진 시장에서 대책 만들어봐야 무슨 소용이에요? 종목들이 마이너스 50% 빠졌으면요. 본전으로 가려면요. 주가가 2배 올라야 됩니다. 가능하겠어요? 올해 안에?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공략해야 될까요? 이 반도체 투톱 다 무너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금들이 반도체 투톱에서 빠져나가서 어떤 섹터 쪽으로 자금이 움직일까? 또 그렇게 자금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은 어떤 특정한 날에는 이슈나 뉴스가 터지면 당일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상승이다라고 보기보다는 반등에 가깝다 말씀드렸어요. 또 오늘 거래량도 많이 안 나왔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내일쯤에는 혹은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하이닉스 주가가 빠졌다가 올랐다 빠졌다 올라갔다. 소위 말하는 플래금, 휩소 흐름을 볼 수 있다고요. 자, 그럼 그 안에서 반도체 쪽으로 자금 크게 안 들어오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증시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자금 유출입이 빠르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빠른 순환매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메가 프로젝트 관련된 섹터 종목군들이 순환매를 보일 수 있겠죠. 혹은 반도체가 빠지면 대표적인 방어주, 제약바이오나 소비재 이런 것들, 화장품까지 이런 종목이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주도주 장세 지금 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죠? 반도체 투톱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동안 시장이 쭉쭉 빠질 때 하락을 멈추고 쌍바닥을 찍고 본격적인 상승 준비를 하는 종목군, 그런 종목군들 안에서도 본격적인 주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왜요? 그런 종목군들 쪽으로 자금이 들어갈 테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도주 장세는 끝났고 단타 장세가 이어질 거예요. 우리가 여름 지나고 겨울 되면 두꺼운 옷 갈아입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쭉 올라가다가 과열되고 꺾이면요. 주도주 장세에서 단타 장세로 바꿔야 돼요. 우리 매매도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건요, 여러분들이 나 싫은데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시장 안에 단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건요, 단타할 때 시간입니다. 9시에서 10시 사이에 가장 베스트는 9시에 장 시작하고 나서 15분 이내에 여러분들은 2,500개의 종목 중에 딱 한 종목 고르셔야 돼요. 어떻게 2,500개 중에 한 종목을 고르냐?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단타 검색기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단타할 때 짧게 치고 빠진 게 중요하다라고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짧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2%, 손절, 익절 대응하시는 분들 계시고 혹은 3%에서 5%,
짧게 단타 대응하면서 종목을 하루에 한 2개, 3개 가져가서 매매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단타는요, 그날 시장에서 제일 강한 섹터, 그 안에서 대장주를 공략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많이 나와봐야 1개, 2개밖에 안 나와요. 이런 종목 공략한다면 우리가 당일 매수, 당일 매도로 충분히 플러스 10% 수익화 만들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장 초반에 단타 검색에 포착되는 종목군들 안에서도 15분봉 차트상 혹은 일봉상에서 N파동이 형성돼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알파벳 N자처럼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주요한 매물대를 돌파하는 캔들이 9시에서 10시 사이에 혹은 9시 15분까지 검색기에 포착이 돼야 돼요. 자, 그럼 매수 언제 하느냐? 여기서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께서 단타는 무조건 빠르게 매수, 빠르게 매도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가장 많이 하신 실수가 뭐냐면, 만약에 제가 드린 단타 검색기에 9시 5분에 A라는 종목이 포착이 되었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요, 많은 분들께서 검색기 포착되자마자 매수하는 분들 있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9시 15분까지 봤을 때 N파동 형성하면서 매물대 뚫고 올라가는 종목이 확인된다면 9시 15분까지 지켜보다가 9시 15분 1초 넘어갈 때, 왜요? 15분 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5분 차트. 그래서 우리는 15분 간격으로 캔들이 검색기에 포착되면서 매물대 뚫고 올라갈 때, 그때 현재가에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9시 5분에 검색기에 포착됐다 하더라도 그때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9시 15분까지 기다렸다가 15분 1초 되고 다음 캔들 넘어갈 때 그때 현재가에 매수하는 거예요. 매도 얼마? 플러스 10%에 걸어두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거의 10분 중에 한 4분, 5분, 절반 정도 되는 분들이 검색기에 포착되자마자 매수하시고 나서 저 매도 10% 걸어놨는데 매도 안 되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9시 15분까지 캔들 완성되는 거 보고 매수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9시 5분까지 지켜 9시 5분에 검색에 포착이 되면요, 그 종목이 N파동이 형성이 됐는지 혹은 일봉상 N파동이 형성이 됐는지, 캔들이 이전에 매물대 뚫고 올라가는지, 남은 10분이란 시간 동안 여러분들 이거 판단하시고 기다리셨다가 캔들 완성되면은 그때 느긋하게 매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 10% 가격대에 미리 매도 걸어두라고요. 간단하죠? 단타 너무 그렇게 여러분들 성급하게 할 필요 없다니까요. 정말 단타를 못하는 사람들이나 그냥 무조건 단타는 짧게 치고 빠져야 돼 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급하게 매수 매도하다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익절 손절 이렇게 하고 빠지는 겁니다. 정말 매수 타점을 잘 잡으면 우리가 단타뿐만 아니라 단기 트레이딩도 플러스 10% 쉽게 잡아갈 수 있다고요. 수익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습니다. 타점만 잘 잡으면 기본적으로 플러스 10% 타점 잘 다 준다고요. 작년에도 제가 해당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플러스 10% 10연승에達成 성공했죠. 그때 당시에 공략했던 섹터, 조선, 전력설비, 반도체, 로봇, 양자, 암호화폐, AI. 장중에 상한가는 종목도 나오죠. 29%까지 올라간 종목들도 나오고요. 그때 당시에 단타하기 정말 좋은 시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단타하기 좋은 시장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자, 최근에 여러분들께 같이 봤던 MS 솔루션. 해당 종목도 저점 찍고 상승 나오죠. 이전에 고점 뚫고 올라가요. 이전에 고점 부근, 주요한 매물대, 정고점 매물대를 한 번 더 터치했다가 눌림. N자로 올라가면서 신고가 올라갈 때 이때 돌파 나오는 캔들 현재가의 매수. 매도 얼마? 플러스 10%에 미리 매도 걸어두라고요. 34,000원대. 해당 가격대 돌파하면서 장중에 상한가 찍고 올라가죠. 알파벳 N자 패턴 확인되시죠? 매물대 돌파, 검은 색깔 매물대 뚫고 올라가잖아요. 거래량 폭증,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15분 캔들 기준 전에 캔들보다 거래량이 10배 이상 터지는지, 그 우리는 해당 캔들 포착되면 현재가의 매수 플러스 10% 구간에 미리 매도 걸어두시라고요. 한양 ENG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고점 부근 터치했다가 눌림, 뚫고 올라가죠. 해당 캔들 현재가의 매수 플러스 10%의 매도 걸어두시라고요. 뚫고 더 올라가죠. 플러스 25%까지 올라갑니다.
M 패턴 형성되는 거 확인하시고 검색할 라인대, 매물대 돌파 확인, 거래량 폭증되는 거 확인하시고 이런 확인이 어려워요? 다 검색기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 내용들 중에서도 해당 차트들은요 아주 전형적인 N 패턴 포착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리뷰 도와드리고 있어요. 최근에 일봉상에서는 삼성공조라는 종목이 바닥 찍고 반등, 이전에 고점 뚫고 올라가죠. 이전에 고점 부분 다시 한번 터치했다가 눌림 나올 때 공략 가능하다. 여러분들께 삼성공조 눌림식 공략 예정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바로 다음 날 해당 종목 장중에 25%까지 급등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단타로 장 초반에 공략하기 힘들다. 직장인분들, 바쁘신 분들은요. 이렇게 일봉상에서도 M 패턴에 포착이 되면서 이전에 정고점 터치했다가 눌림이 나오네. 해당 종목 모멘텀이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일봉상에서도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반드시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검색기를 통한 급등주 공략이나 단타 매매 혹은 단기 트레이딩, 하루 이틀 뒤에 급등 나올 종목군들도 우리가 충분히 이러한 N자 패턴만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급등 공략 가능하다고요. 지금 시장이 그런 시장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N 패턴에 포착되는 종목군들, 여러분들 단타뿐만 아니라 트레이딩 혹은 시장에 앞으로 나올 주도주들도 월봉상에서 포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음에 M 패턴에 포착되는 종목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최근에 화천기공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해당 종목 최근에 호남 지역 새로운 반도체 팹 공격적인 증설과 함께 이러한 부지가 재평가되면서 해당 종목이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또 특히나 이제 본격적인 세계 1위 로봇 업체 환하게 파트너로서 부각되면서 메가 프로젝트 수혜주 플러스 피지컬 AI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기업이에요. 해당 종목도 이전에 지지 라인 때 이탈했다가 반등, 이전에 고점 뚫고 올라가죠. 자, 이전에 고점 부근 다시 한번 최근에 터치했다가 큰 폭으로 하락,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자, 그럼 해당 종목 이전에 정고점 부근 매물대를 소화하는 흐름 나왔다가 눌림 나왔죠. 자, 지금 호남 관련된 메가 프로젝트 이슈, 피지컬 AI 이슈, 모멘텀이 있죠. 자, 이런 종목군들 다시 한번 정고점까지 뚫고 올라가는 흐름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장에서 일봉상이나 15분봉상에서 이런 M 패턴에 포착되는 종목군들 미리미리 찾아 두셨다가 나중에 바닥 구간에서 반등 나올 때 이런 종목 공략하신다면 충분히 정고점 뚫고 올라가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고요. 기존의 시장이 쭉쭉 올라갈 때 주도주 장세 안에서 불장일 때는요 단타할 필요 없어요. 하루 이틀 뒤에 급등 나올 종목 공략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놓고 그냥 기다리면 기본적으로 20%, 30%, 50% 쭉쭉 올라가는데 뭐하러 단타를 합니까? 뭐하러 내일 올라갈 종목 찾고 있냐고요. 그냥 이 종목 사놓고 가만히 기다리면 올라가는데 불장일 땐 그랬어요. 자, 하지만 지금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반도체 투톱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빠졌고 지금 주가 올라가는 거 상승이 아니라 반등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주도주가 올라갈 때도 오늘도 윗꼬리 만들고 거래량도 안 터지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이 빠지게 되면은 시장의 자금들은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소위 말하는 분봉상이나 일봉상에서 쌍바닥 찍고 N자를 만들면서 이러한 패턴에 포착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자금이 쏠린다고요. 플러스 이러한 피지컬 AI나 메가 프로젝트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로 더욱더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번 하반기에는 결국 시장에서 올라가는 미래 주도주들은요. 반도체 투톱보다 메가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요. 대표적으로 건설 중소형주, 반도체 소부장, 코스닥 쪽이죠. 그리고 뭐예요? 전력기기, 그리고 에너지, 신재생 원전 이쪽에 올라간다고요. 그중에서 이러한 패턴 포착되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미리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꼬인 종목군들이 지금 앞으로 잘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 고민되시는 분들, 나도 지금 이렇게 빠르게 내 계좌가 많이 힘든 상황이라 단타로 빠르게 원금 복구 그 이상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단타를 해야 됩니다. 단타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장 초반에 오늘은 어떤 종목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지 이러한 자금의 흐름도 우리가 단타 검색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단타 검색기 이 조건 검색 수식 총 13개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정하고 만드는지 제가 파일로 다 정리해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파일 무료로 받아보시고 따라하시면 하면 돼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바일로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PC 안에서만 저장이 되면요. 똑같이 그 조건 검색 시 그대로 모바일로도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타 검색기를 활용해야 시장에서 단타 장세에 많은 종목군들을 공략해서 매수가 대비 플러스 10%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미리 알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있는 공바 안에서 지금 약 1,700여 분이 계신데요. 지금 다시 한번 뒤늦게 제가 있는 공간 안에서 단타 검색기 요청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많은 분들께 제가 단타 검색기 빠르게 제공해 드리기 힘들겠죠. 자, 그래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새롭게 제가 있는 공방 안으로 입장하시는 분들 선착순 딱 20분께만 제 검색기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께 조금 더 빠르게 드리기 위함이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방송 보실 때 선착순 입장하신 분들께 단타 검색기 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또 앞으로 단타성 장세가 올 때 우린 이 기회 살려서 손실된 계좌 빠르게 원금 복구 그 이상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잠시 후에 단타 검색기 어떻게 받아갈 수 있는지 자세한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바뀌어가는 시점에서는 매매 전략도 바꿔보셔야겠죠. 이렇게 시장이 횡보 구간을 지나갈 때는 단타로 수익률을 끌어올려 보자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요. 저희 어제 슈팅 나온 삼성공조도 이 단타 검색기로 포착이 됐었죠. 또 오늘 소개해 주신 화천기공도 N파동이 포착된 종목이고요. 또 반도체 클러스터 모멘텀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 정고점까지도 뚫을 수 있는 종목이다 짚어주셨으니까요. 해당 종목명과 자세한 타점 궁금하신 분들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공부방 안에서 전략들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등주를 포착해내는 전문가님 단타 검색기 선착순 20분께만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꼼꼼한 투자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태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스타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이제 증시 점검과 히든 종목 남아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과 투자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CPI 지수가 다행히도 예상보다 낮게 나왔는데 이제 곧 7월 말에 FOMC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일단 금리를 인상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네. 보고 계실까요? 전 올해 개인적으로 일단 동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하지만 네. 개인적으로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부분은 금리 인하 부분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러분들이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과 이란 간에 다시 한번 중동에서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했죠. 또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한해서 통행료를 매기겠다.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음식료 관련주 상한가 갔죠. 또 유가 관련주 급등이 나왔어요. 저는 여러분들께 뭐라 말씀드리냐면은 이런 거 절대 공략하지 말라 말씀드렸죠. 지금은 AI 시대고 미국과 중국 간의 로봇, AI 패권 전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떨어뜨려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금리가 좀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준에 트럼프가 압박을 넣고 있죠. 금리 얼른 내려라, 내려라. 자, 그리고 최근에 CPI 지표 낮게 나왔잖아요, 어제. 지난달에 CPI도 우리가 대부분 유가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대부분 이제 CPI 높게 나왔고 푸드, 음식 쪽에 대해서는 물가 인상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요. 그 말은 뭐다? 여전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빅테크 입장에서도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지만 이것도 결국 한계가 있어요. 막대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결국 AI 패권을 미국이 장악하기 위해선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계속해서 폭격한다, 협박하고 금리 인하를 위해서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타코라고 하죠. 트럼프 계속 한 발 빼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시장은 결국 이러한 금리 인상 우려가 지금 희석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시장에서 증시 안에서 이러한 CPI 물가가 전년 대비 올랐다라고 하지만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죠. 전월 대비 또 큰 폭으로 둔화가 됐습니다. 근원 CPI도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하회했죠. 이렇게 되면요, 시장에서는요, 이제 유가도 어느 정도 고점 대비 많이 빠졌고, 이렇게 되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 음식료 가격도 더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되겠구나. 그러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아지고 금리 동결.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어제 급락이 났죠. 이렇게 되면 대표적인 위험 자산, 증시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 혹은 고성장주, AI 쪽 이런 주목군들이 급등이 나올 수 있다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 탑10 순위를 잘 보시면 대표적인 민감주 하이닉스, 삼성전자, 또 삼성전기, AI, SK, 반도체 장비, 반도체, 현대차, 이제 로봇이죠. 자, 그리고 LG전자, AI, 삼성 SDI, ESS 쪽이죠. 다 AI 관련된 밸류체인이요. 오늘 거래량 탑10 종목군들이 다 반도체, AI, 로봇, AI 데이터 센터 다 이거랑 관련된 종목군들만 다 올랐어요. 중간에 한미반도체는 심지어 반도체 장비주 상한가도 갔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장비, AI 데이터 센터, 로봇 이런 것들 쪽으로 자금이 다 쏠리고 있다고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또 중소형 관련주 오텍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해당 종목 그동안 폭염 관련된 기업으로 주가가 바닥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해당 종목은요, 폭염 관련주가 아니라 엔비디아 마켓플레이스 등록 준비 단계를 마쳤습니다. 어떤 걸로요?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액체 냉각 시스템의 핵심 장비를 국내에서 공급,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폭염 관련된 기업이 아니라 이러한 냉난방 기술을 바탕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액체 냉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위한 단계를 지금 하나하나 밟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종목 이제 AI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겠네요. 오늘도 거래량 탑10 종목 중에서 대부분 대형주, AI 반도체, 로봇,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군들 올랐으니까. 그럼 이제 오텍도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시장에서 마련이 되고 있다고요. 자, 해당 종목 그동안 일봉상 20선, 일봉상 60선 꾸준히 돌파 시도, 눌림, 돌파 시도, 눌림 꾸준히 나왔죠. 다시 한번 이제 일봉상에서의 초록색깔 62평선 돌파 시에는 본격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군들 미리미리 바닥궁할 때 잘 체크를 해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그럼 이제 증시가 올라올 수 있고 금리 인상 우려가 슬슬 낮아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동안 우리나라 국장을 떠났던 외국인 기관도 같이 들어올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요? 잠시 후에 시그널 매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CPI 지수가 3.5%로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50%에서 20%로 낮춰지기도 했죠. 그렇다면 결국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생겨나는 상황에서는 투자와 관련한 섹터를 보셔라 말씀 주셨는데, 전문가님께서 AI, 반도체와 같은 고성장주를 눈여겨봐라 짚어주셨죠. 그렇다면은 저희 최근에 또 폭염 관련주로 말씀해 주셨던 오텍도 짚어주셨는데, 이제 이 오텍이 단순한 폭염 관련주가 아니라 AI 밸류체인으로 묶여 있다고 또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 오텍 관련해서도 종목명과 타점 궁금하신 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렇게 변동성 많은 시장에서 종목에 대한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또 투자 자문사이시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까지도 가능하니까요. 저희와 꼼꼼한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시장 보면은 또 그간 있었던 흐름과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그동안은 개인이 사들이고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판 시장이었는데, 네네. 이틀 동안은 또 기관이랑 외국인이 사더라고요. 네. 이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봐도 괜찮을까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지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는 겁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이에요. 선행 12개월 PR이 6배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금융위기 이후보다 더 낮다고요. 저평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저평가 메르스 때문에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좀 너무 의미 있게 둘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동안 증시가 저평가 구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고 있던 외국인 기관이 다시 한번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탈을 멈추고 다시 한번 매수 사인으로 돌아섰다. 딱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지금 증시 전반적으로 본격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하락이 멈췄구나 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동안 나가 있었던 외국인 기관이 돌아오고 있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장중에 개인만 팔고요. 외국인 기관, 양시장 모두 장중에 순매수 흐름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차익, 비차익 모두 순매수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지수 작정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안에서도 외국인 기관이 그동안 매도하다가 이제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오르네? 그럼 장 마감하고 나서 대부분들이 다 똑같아요.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이 샀나? 기관이 샀나? 이런 거 보고 있죠.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요. 최선의 매매가 아니라고요. 차선의 매매입니다. 왜요? 최선의 매매는요. 이미 지난 1차 매수 시그널 100만 원대, 150만 원대 그때 시그널 터진 이후로 단 한 번도 지금 하이닉스 매수 시그널 나오고 있지 않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외국인 기관이 돌아오고 있는데 그냥 오늘 외국인 샀네, 오늘 기관이 샀네 이거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린 그거 보면 안 된다고. 이제는 어떤 거 봐야 되냐? 특정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금액이 들어오고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현재 보시는 차트가 HD 현대해솔루션이라는 차트입니다. 자, 해당 종목 그동안 외국인, 기관, 순매수 금액이 들어왔다 나갔다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의 순매수 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 있죠. 자, 이 다음 날 바로 HD 현대해솔 상한가 갑니다. 다른 종목 볼게요. 한킴도 마찬가지죠. 하단에 외국인 순매수 금액이 잠잠하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오죠. 이 다음날 상한가 간다고요. 하루 만에. 우린 이제 이런 매매를 해야 돼요. 그동안 외국인 기관 다 매도했죠. 이제 이틀에 걸쳐서 슬슬 순매수로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럼 그중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에 쓸어 담는 종목, 이런 종목을 사야죠. 지금 시장 많이 빠져있죠. 이렇게 수급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종목은요. 빠르게 상한가 갈 수 있는 시장이 지금 같은 시장이라고요. 왜요? 시장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반등 나와야죠. 특히나 반등 나올 때도 외국인과 기관의 폭발적인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 라이콤도 하단에 기관의 순매수 금액이 잠잠하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들어오죠. 이때 이후로 4거래일 만에 무려 라이콤의 종목이 60% 상승을 기록합니다. 후성도 볼게요. 해당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날 히든 종목으로 갖고 왔던 종목이에요. 왜요? 이 전날에 외국인의 수급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확인이 되잖아요. 이 다음날 쭉쭉 올라가면서 무려 4거래일 만에 70% 상승세를 기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기, LG전자 이런 것들, 에코프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 산다고 해서 하루 만에 상한가 가겠어요? 산다고 해서 4거래일 만에 50%, 60%, 70% 올라가겠어요? 이미 고점 대비 추세 다 무너지고 있다고요. 그런 종목들은요. 나중에 외국인이나 기관 폭발적인 수급 들어올 때 그때 사는 겁니다. 혹은 엠파동처럼 쌍바닥 찍을 때 그때 사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가 장 마감하고 나서 어떤 종목을 외국인이나 기관이 쓸어 담는지 그거 확인하고 우리가 사야 된다고요. 왜요? 어떤 종목이 외국인 기관이 매집을 마치고 끌어올릴지 우린 장 마감하고 나서 알 수 있잖아요. 자, 로보스타라는 종목 볼게요. 해당 종목 고점 부근에서 시그널 캐치하고 나서 차익 실현 물량 나옵니다. 다시 한번 주요한 매물대 돌파하고 나서 급등 나오죠. 해당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 구간대 같이 히든 종목 공략했던 종목이에요. 매물대 뚫고 나서 다음날 상한가. 그 다음날도 상한가 나오죠. 왜요? 고점에서 외국인의 큰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이 현상 갑니다. 자, 로보스타 뿐일까요? CL에서 볼게요. 해당 종목도 고점에서 외국인의 폭발적인 수급이 들어오죠. 고점에서 시그널이 캐치되면요.
한번 눌림 나왔다가 올라간다고요. 언제? 주야 매물대, 빨간 색깔 라인 때 뚫고 나서 1, 2, 3, 4거래일 정도 눌림 나오고 나서 점 상한가 가죠. 매수 기회 안 준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점에서 시그널 터지게 되면은 고점에서 외국이나 기관의 폭발적인 수급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 눌림 나오고 나서 매물대 돌파할 때 그때 사면 된다고요. 그럼 지금 시장이 많이 무너져 있죠. 그럼 똑같아요. 지금 시장 많이 무너져 있는데 어떤 종목군들은 슬슬 하락을 멈추고 주요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있는지. 자, 그중에서 과거에 고점 부근에 외국인이나 기관의 폭발적인 수급이 들어온 흔적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고요. 이런 종목군들이 상한가를 갈 수 있으니까요. 외국인이나 기관은요 미리 매집해 둡니다. 그럼 이런 종목군들은 시장 반등 나올 때 더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하다고요. 왜요? 외국인, 기관도 물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바닥에서 포착되는 종목군들, 고점에서 포착되는 종목군들 여지없이 반드시 상한가, 그 이상 상승 흐름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그널에 포착되는 종목군들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 많이 빠져서 나 이제 슬슬 투자해볼까? 혹은 많이 손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많이 하지? 고민하시면 많으실 거예요. 종목 뭐 사야 되지? 시장 분석 힘드신 분들, 차트 분석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결국 지금 가장 쉽게 하시는 게 뭐냐면 다 똑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시 한번 올라오네? 이거 사두지 뭐. 이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매입니다. 물론 기다리면 올라가요. 근데 얼마나 오래 기다릴 거예요? 지금 시장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러분들 산다고 하면 저 안 말려요.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 4% 올라갈 때 어떤 종목은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어떤 종목은 50%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럼 지금 당장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은 종목이에요? 좋은 기업이죠. 좋은 종목은 아니라고요. 좋은 종목은 뭐예요? 어떤 A 종목이 5% 올라갔을 때 B 종목이 10%, 20% 올라간다면 B 종목이 더 좋은 종목이죠. 여러분들 투자 왜 하세요? 주식 매매 왜 해요? 시세 차익으로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좋은 기업보다 좋은 종목을 사야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디까지나 차선일 뿐이고 좋은 종목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 좋은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에요? 지금 이제 이틀에 걸쳐서 그동안 나가 있었던 외인 기관이 돌아오고 있다고요. 그럼 이러한 외국인 기관들이 폭발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골라 사야겠죠. 그런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럼 결국 이런 좋은 종목을 고르는 방법이 뭐냐? 하단의 외국인이나 기관의 폭발적인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소위 말하는 상한가 시그널에 포착되는 종목들이 가장 좋은 종목들이라고요. 그럼 이제 이런 종목은 어떻게 찾는 거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있는 공부방 안에서 여러분들께 상한가를 가는 종목군들, 혹은 외인 기관의 폭발적인 매수가 들어온 종목군들, 그런 종목들을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는지, 여러분들께 매수, 매도에 대한 기준 다 어떻게 하는지 시그널 매매 사용 설명서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시장이 쭉쭉 과거에 올라갈 때는 매매 쉬웠어요. 그냥 들고 있으면 올라가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시장 거침없이 무너졌다가 반등 나올 때 조금 나오잖아요. 이 기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하고 앞으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럼 여러분들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안에서 가장 강한 종목, 결국 상한가 시그널에 포착되는 종목 위주로 공략해야겠죠. 자, 잠시 후에 그럼 이러한 종목들을 어떻게 잘 캐치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시그널 매매법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 설명서도 제가 공방 안에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잠시 후에 이렇게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소위 말하는 N파동에 포착된 종목군들, 앞으로 반등이 아니라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후랑 같이 히든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종목과 좋은 기업은 다르다 또 여러 번 말씀해 주시죠. 결국에는 좋은 종목을 잘 선별해 보셔야 될 텐데 나도 이런 종목 좀 포착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전문가님만의 골드 시그널 매매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이런 시그널 매매법으로 HD현대 에너지솔루션 타점 잡아주시고 무려 3배 이상으로 튀어오르기도 했죠. 뭐 후성, 한캠 정말 많은 종목들로 수익 안겨드렸는데 저희 이런 시그널 매매법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분들께 드리는 건 아니고요. 선착순 딱 20분께만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는 공부방 안에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태양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스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또 선착순 20분께 단타 검색기도 무료로 드리고 있지만 네. 단기 공략주도 직접 선별해 주시잖아요. 네네. 오늘 어떤 패턴이 포착이 됐을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은요. 특정 종목을 길게 끌고 간 시장이 아니에요. 한번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또 사고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또 사고 단기 트레이딩 해야 되는 장세다. 왜요? 주도주 장세가 아니니까. 저 하기 싫은데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존하려면 해야 돼요. 또 박살난 계좌 살리려면 또 빠르게 수익을 만들어 봐야겠죠. 자, 해당 종목 M패턴에 포착된 단기 공략주입니다. 이때의 고점 추세를 이었을 때 오늘 본격적으로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과거에 지지하던 검은 색깔 라인대를 이탈했다가 반등, 눌림, 이제 고점을 뚫고 올라가죠. 다시 한번 검은 색깔 붉은 대를 오늘 장중에 돌파가 나오면서 이전에 고점 묵은 매물을 소화해주고 있습니다. 뭐죠? 바로 M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이런 종목군들 바로 이제 다음 주에 이전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이전에 고점분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요. 자, 해당 종목 M 패턴에 포착된 종목이기 때문에 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를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 오늘도 여전히 공략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일 음봉 나올 때도 여전히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막 바닥에서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면서 추세를 뚫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올라간 거 전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막 지수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 종목이 빠질 때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 있다고요. 자, 해당 종목 하반기에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바로 메가 프로젝트 관련된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반도체 투톱이 빠지면서 대규모 공장, 반도체 팹을 만들겠다. 이런 이슈 때문에 시장에서도 관련주들 최근에 상한가 많이 나왔죠. 또 이런 관련주들로 외국인 기관의 폭발적인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틀에 걸쳐서 집 나갔던 외국인 기관이 돌아오고 있다고요. 그러한 외국인 기관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섹터 관련된 종목들이 바로 메가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럼 이 종목 현재 바닥 찍고 이전에 고점 뚫고 올라가면서 추세도 돌파하면서 바닥 구간에서 단기 공략해볼 만한 M 패턴이 포착이 되고 있잖아요. 삼성공조도 같이 공략해서 20% 급등이 나온 만큼 해당 종목 놓치신 분들은 이 히든 종목으로 저와 함께 본격적인 주가 급등 같이 만들어 나가시면서 앞으로의 힘든 시간 또 이어질 텐데 우리는 앞으로 꽃길만 걸어보자고요. 잠시 후 제가 있는 공부방 안에서 시그널 매매, 단타 검색기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히든 종목 단기 공략주로 챙겨주셨고요. M파동이 포착된 종목인 만큼 저희와 늦지 않게 해당 종목명과 타점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